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사람들이 오르던 말던 상관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팔려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른다 선동을 해도 속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래가 안 되면은 대출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몇 억 올랐다 이런 말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만지지도 못하는 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품이 가득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한 번은 대대적으로 거품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부실들도 전부 다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양극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양극화를 외치는 그 사람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왜 영끌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지 양극화라는 프레임에서 영끌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그걸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안 팔리는 상황에서 보유세, 4대 보험 이런 폭탄까지 맞게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2024년 거래도 얼마 없는데 자전거래, 신고가 조작 이런 것을 통해서 겉보기 가격만 올려놨습니다. 그 겉보기 가격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제 서울 강남 3구 세금 내야 되는 그 기준 가격이 최대 11%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강남 압구정 이런 데는 보유세가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 40% 정도 늘어나고 서초 송파 이런 데도 30% 20% 몇백만 원씩 보유세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겉보기 가격은 올랐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금만 더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파트가 10억에 거래가 됐다.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69%로 계산을 해서 대략 7억이라고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된 10억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돈이 없는 만큼 점차 세금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는 없고 부동산 세금은 폭탄을 맞고 이런 구조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앞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매도 물량이 폭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7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조가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산을 부동산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1,000만 원 세금 내라 이런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끌한 사람들 이자 내기도 바쁜데 세금이 30%, 40% 계속 오르게 되면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낼 때가 되면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피를 토하면서 세금 내기 싫다고 징징대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를 말하기 전에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상식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입할 때 혜택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호구되지 않으려면 혜택을 최대로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민족에 전화하시면 쓰고 계신 인터넷, TV, 핸드폰, 유심 기변 최대 98만원, 정수기나 가전 렌탈은 최대 32만원, 합쳐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족은 12년차 공식 온라인 대리점으로 모든 통신사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고 최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최신 공유기도 무료 지원한다고 하니 인터넷 가입은 인터넷 민족에서 최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구 자산 비중 부동산이 70%다. 이것이랑 하나 더 연결해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 비중이 이렇게 높게 되면은 소득이 적자가 되는 61세 이후부터는 부동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이 부동산을 약 63%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173만 가구 중에 50대 이상이 111만 가구 거의 전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55세만 돼도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확 줄어듭니다. 61세가 되면은 적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50대 이상이 보유한 111만 가구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매도하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11만 가구를 저걸 누가 다 사줄 수도 없습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고 매수하고 싶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가진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20억, 30억 아파트를 소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또를 2번 맞은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이 적자가 나는 사람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을까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울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영끌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폭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담대가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주담대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경매도 30%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인데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주택을 매수한 사람도 있지만 그 돈으로 생활비 쓰고 자녀들 가게 차린다고 하면은 돈을 좀 주거나 외제차 사거나 여행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절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을 다 써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집값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빼서 소비하고 흥청망청했던 사람들 아직 돈을 갚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출 받아서 파티를 벌려왔는데 이 대출을 다른 호구에게 떠넘겨야 하는데 지금 호구 모집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온다, 오르는 곳은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양극화 인정합니다. 양극화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양극화 댓글 다시는 분들 그분들의 부동산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끌들의 부동산도 양극화라는 이 흐름에서 가격 하락 혹은 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양극화라는 말은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확실히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양극화가 된다는 것은 그 가격이라는 게 투자 수요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계층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가격이라는 그 철조망을 치는 겁니다. 어디가 가격이 오를 것이냐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 옆집이나 윗집 사람이 BTS 유명한 가수 이런 사람이 있거나 장관 가족들 이런 사람들 살고 있거나 매출 1000억 3000억 중견기업 사장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웃으로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끌들이 있는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끌한 동네는 양극화에서 상류층이 아니라 빈민층이다 그 말입니다. 양극화가 진행이 된다는 게 부동산이 투자 가치가 있어서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계층들이 자신들을 다른 계층들과 분리하기 위해서 가격이라는 철조망을 치는 겁니다. 벽을 치는 겁니다. 매매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양극화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양극화라는 곳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영끌이 많은 동네는 빈민가가 확정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끌에서 들어갈 정도의 가격 수준 사람들의 수준 그 지역은 상류층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양극화 된다고 댓글 다시는 그 여러분의 지역이 앞으로 빈민층이 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양극화가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영끌들 투기꾼들 언론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부자 될 줄 알았겠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세금 폭탄과 갚아야 하는 이자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